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미슐랭의 최고 평가원이 뉴욕의 허름한 골목길에 위치한 한국 식당에서 성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해온 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그 작은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 마르코 벨루치입니다. 뉴욕 맨해튼 초고층 빌딩들 사이를 걷고 있었어요. 30년간 미슐랭 가이드 평가원으로 일하며 수천 개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지만 요즘은 모든 맛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지중해산 랍스터와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리소토입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셰프가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동안 공허함만 느꼈어요. 완벽한 플레이팅, 화려한 재료, 정확한 조리법. 그러나 내 입맛을 깨우는 건 없었죠. 메모장에 기계적으로 메모를 남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초가을 뉴욕의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5번가를 지나 점점 좁아지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죠. 이런 곳은 평소라면 피했을 거예요.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방문할 만한 레스토랑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묘한 향기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고소하면서도 깊은 향, 무언가 뜨거운 국물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향기를 따라가다 작은 식당 앞에 서게 됐죠. 한국 가정식. 간판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아늑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30년간 최고급 레스토랑만 방문해온 저로서는 이런 곳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아시아계였지만 서양인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혼자 오셨나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민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대부분의 음식 이름이 생소했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지민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으면 갈비탕 추천해 드려요. 시원하고 깊은 맛이 일품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평소라면 이렇게 쉽게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지민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작은 접시들을 여러 개 들고 왔어요. 저기요, 이건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당황해서 말했지만 지민은 더 밝게 웃기만 했습니다. 이건 반찬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무료로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30년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것이 메뉴에 있고 값이 매겨져 있었거든요. 공짜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신기했습니다. 얼마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큰 그릇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갈비탕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국물 속에 큼직한 갈비가 보였고 위에는 파와 다른 채소들이 고명으로 얹혀 있었어요.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내면을 관통했습니다. 깊고 진하고 정성 어린 맛이었어요.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느껴졌죠. 갈비는 부드럽게 뼈에서 떨어졌고 국물은 입안에서 여러 맛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평생 수많은 최고급 요리를 맛봤지만 이 순간 느낀 감동은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식당을 찾았어요. 스케줄에 없는 일이었지만 어제의 그 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이번에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행히 구석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옆 테이블에 장폴 르그랑이 앉아 있었죠. 과거 미슐랭 3스타 셰프였던 그는 완벽주의 때문에 결국 업계를 떠나야 했던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과거 여러 평가 자리에서 만났었죠. 마르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장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반찬들과 함께 큰 그릇에 비빔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들렀어.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장폴은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슐랭 최고 평가원이 이런 시골 밥집에서 뭘 배운다는 거야? 이곳 음식은 그냥 단순한 가정식일 뿐이야. 그의 말에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제 느낀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주방을 바라봤죠. 오픈 키친 구조라 안이 보였는데 나이 지긋한 남성이 묵묵히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화려함이 없었지만 매 동작의 정확함과 깊은 경험이 묻어났어요. 저분이 사장님인가 봐요. 지민이 내 시선을 따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김현수 사장님이세요. 20년 전에 한국에서 오셔서 이 식당을 열었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였는데 입소문으로 커졌죠. 김현수 사장님은 내 방향을 잠깐 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모르게 같은 동작으로 답했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지민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좀 더 모험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가장 자랑하는 요리는 뭐예요?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백주부찌개요. 우리 사장님 고향 어머니의 비법이라고 하셨어요. 맵지만 깊은 맛이 일품이죠. 그걸로 주세요. 주문 후 장폴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꽤 오랜만이네. 아직도 그 냉철한 평가를 하고 있나? 그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요즘은 모든 것이 비슷하게 느껴져. 30년 동안 맛본 음식들이 이제는 그저 공식에 따라 만들어진 것 같아. 완벽하지만 영혼이 없는. 장폴의 눈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 거야? 영혼을 찾으러. 대답하기 전에 뜨거운 찌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붉은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릇 안에는 김치와 다양한 재료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릇이 뜨거워요. 지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 한 모금을 입에 넣자 맵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매운맛 뒤에는 묘한 감칠맛이 있었어요.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여러 층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복합적인 맛이었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음식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거든요.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폴도 호기심에 자리를 옮겨 내 찌개를 한 입 맛봤어요.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은 혼란, 마지막으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이건 프렌치 스톡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야.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볼 수 없는. 장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우리 둘 다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김현수 사장님은 여전히 묵묵히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 동작의 정확함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 사람은 미슐랭을 신경 쓰지 않아. 장폴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을 뿐이야. 그 말에 뭔가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최고급 레스토랑을 평가하면서 정작 음식의 본질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식사를 마치고 장폴과 함께 식당을 나왔어요. 그는 더 이상 조롱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장폴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워. 이런 작은 식당에서 이렇게 깊은 맛을 느낄 줄은 몰랐어. 장폴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게 내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였어.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미슐랭 스타를 얻으면서 점점 잊어버렸지.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장폴은 파리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와 헤어진 후 나는 호텔로 가는 대신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곱씹었어요. 30년간 미슐랭 평가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재료의 신선도, 조리법의 정확성, 창의성, 일관성.
하지만 작은 한국 식당에서 느낀 감동은 그런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다시 그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고, 식당은 조금 더 북적였습니다. 지민이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또 오셨네요. 어제 드신 백주부찌개는 어떠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은 사장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민은 잠시 주방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에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걸로 부탁드려요. 얼마 후 직접 김현수 사장님이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도가니탕입니다. 소의 무릎 연골을 오랜 시간 끓여 만든 탕인데 우리 식당에 숨겨진 메뉴예요. 탕 한 모금을 마시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깊고 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수십 시간의 정성이 담긴 결과물이었죠. 사장님, 이 맛은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내는 거죠? 김현수 사장님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비결은 시간입니다. 좋은 재료와 충분한 시간, 그리고 정성이면 충분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종종 화려한 기술과 희귀한 재료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지만 이곳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김현수 사장님이 내 테이블로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혹시 음식 평론가신가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음식을 드시는 방식이요. 맛보고 생각하고 다시 맛보는 오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슐랭 가이드 평가원입니다. 30년 경력이죠. 김현수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긴장된 듯 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 식당은 그런 평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많은 셰프들이 미슐랭 스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지만 이 사람은 다른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김현수 사장님이 나를 막았어요.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작은 종이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식사 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좋거든요.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인스턴트 커피 같은 맛이었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이건 믹스커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마시는 간편한 인스턴트 커피예요. 고급 원두커피는 아니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죠. 김현수 사장님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지만 어머니는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오면 항상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무료로 더 주셨어요. 밥은 함께 나눠 먹어야 맛있다고 하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쁜 하루가 끝나면 어머니와 저는 항상 이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셨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겐 위로였고 정이었고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작은 식당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영업을 마치면 항상 함께 식사를 했었죠. 그때의 단순한 파스타가 가장 맛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아, 사장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이탈리아 출신인데 아버지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김현수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셨나 봅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처음 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느낀 끌림은 아마도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정한 음식의 가치를 이곳에서 다시 발견한 거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식당에서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을 느꼈어요.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김현수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로 배웅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항상 환영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가득 찼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단순한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
그리고 나누는 마음이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화려한 사진이나 전문적인 평가가 아닌 그저 한 식당에서 느낀 진심 어린 감동을 담았습니다. 오늘 작은 한국 식당에서 믹스커피 한 잔의 깊은 의미를 배웠다. 진정한 미식은 화려한 재료나 기술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마음과 이야기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SNS 포스팅이 밤사이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받았습니다. 평소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올리는 정제된 글과는 다른 진심 어린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뉴욕타임즈의 음식 칼럼니스트 제이슨 하워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 글을 봤다며 그 식당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30년 경력의 미슐랭 평가원이 작은 한국 식당에 감동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나도 그곳에 가보고 싶어.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식당 앞에는 이미 작은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내 SNS 글을 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김현수 사장님은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증가에 당황하면서도 묵묵히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지민과 다른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제이슨은 여러 메뉴를 주문해 맛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도 같은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르코, 내 말이 맞았어. 이곳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무언가가 있어. 식사를 마친 후 제이슨은 김현수 사장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수줍어하면서도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뉴욕에 와서 식당을 열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어머니의 레시피를 지켜온 마음까지. 인터뷰 내용은 다음 날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뉴욕 골목에 숨겨진 보석 미슐랭 평가원도 감동시킨 한국 가정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제이슨은 그래서 이 식당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 기사 이후 식당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찾아왔고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SNS에는 수많은 사진과 후기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김현수 사장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주방에서 요리했고 모든 손님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가격도 그대로 유지했고 식사 후에는 여전히 믹스커피 한 잔을 서비스로 내어주셨죠. 어느 날 저녁 식당을 찾았을 때 김현수 사장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마르코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며 인사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오랜만에 진정한 음식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셨으니까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엔 좀 두려웠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 같은 작은 식당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솔직한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 이곳은 어떤 별보다 더 빛나는 가치가 있어요. 진심과 정성이죠. 내 뉴욕 일정이 끝나갈 무렵 식당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자리에 앉자 김현수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던 요리예요. 그릇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 있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식당에서 먹었던 그 파스타처럼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맛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과 직원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민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믹스커피 몇 봉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약속합니다.